세계를 청소력으로 빛나게 하고 싶다. 자신의 운명,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용기를 가지고 걸레를 손에 드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오늘은 청소에는 힘이 있다는 청소력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지은이 마쓰다 미스히로, 옮기니 우지형, 출판사 나무한그루입니다. 현재 커다란 고민의 늪에 빠져 있는 분, 우울하신 분, 무기력하신 분, 지금 당장 청소를 시작하십시오. 금전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 화장실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보세요. 일주일 만에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위를 행복하게 하십시오. 주위가 행복해지면 당신도 행복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오늘부터 실천 가능하고 조금만 의식을 바꾸기만 하면 평균 21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통해서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나 좌절은 당신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최고의 연출이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방은 깨끗합니까? 당신이 사는 방이 당신 자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마음 상태 그리고 인생까지도 당신의 방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우스 클리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방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민적인 분의 집에서부터 부잣집까지 아주 많은 방에 들어가 보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방이 당신 자신입니다 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잣집이라고 해도 악덕업 같은 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의 집은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고 더러웠습니다. 여기저기 옷가지가 흩어져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나뒹굴고 부엌도 설거지를 하지 않은 식기가 불결하게 쌓여 있습니다. 언제나 초조하고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의미로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의 집안은 불필요한 것이 없고 시원하고 정말 깨끗했습니다. 한때 저는 가정교사 파견업을 한 적도 있는데 이때도 많은 분들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 안이 뒤죽박죽 지저분한 집은 어머니가 아이들의 교육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었고 부부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방에 들어가 보고 그 주인을 만나본 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함이 배로 증가되고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더욱 증폭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유상종이라는 법칙대로인 것입니다. 자장이라는 단어가 귀에 익숙하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로부터는 상념이라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전작이나 전파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의 주파수와 같은 것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안이 더러워지면 실제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흐트러진 방,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생활을 계속하면 생리학적인 면에서도 심박수나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이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초조하거나 금방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와 당신의 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자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방에는 점점 행복이 찾아옵니다. 더러운 방에는 불행이 연이어 찾아오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 법칙을 증명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해 실행된 매우 흥미있는 실험입니다.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릅니다. 거기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2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놓고 두 자동차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간 특별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서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부서대서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인데도 그렇지 않은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게다가 투기나 약탈, 파괴 활동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이라는 단어로 인해 브로큰 윈도우라는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차의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가 마이너스 자장을 만들어내서 동질의 것을 끌어당기고 그것을 점점 상승시켜 간다는 무척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브로큰 윈도우 법칙은 나중에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 뉴욕시의 치안 대책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80년대 뉴욕시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로 타지 마라 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뉴욕시의 치안은 형편없었습니다.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겔링 교수는 이 브로큰 윈도우 법칙에 근거해서 뉴욕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하게 지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낙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창문이 깨져 있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통국의 데빅 간 국장은 겔링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하게 청소하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는 놀랄만한 제안에 대해서 교통국의 직원들은 우선 범죄 단속부터 해야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낙서도 문제지만 우선은 그런 작은 문제보다는 큰 문제인 흉악한 중범죄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간 국장은 낙서를 지우는 것을 철저하게 행하는 방침을 단행했습니다. 지하철의 차량 기지에 교통국의 직원이 투입되어 무려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작업이 수행되었던 것입니다. 지하철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를 개시한 지 5년째 되던 1989년 드디어 모든 낙서 지우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낙서 지우기를 하고 나서 뉴욕시의 지하철 치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 후부터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놀랍게도 75%나 급감했던 것입니다.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빈 캔을 아무데나 버리기 등 경범죄의 단속을 철저하게 계속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러운 것이나 더러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거기에 마이너스의 자장이 생기게 되어 자꾸 나쁜 사태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소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운을 좋게 하는 것도 성공을 손에 넣는 것도 우선은 건강한 생활이 기본입니다. 그녀는 원룸 맨션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약 2년간 자연 환기를 시킨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환기를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얼굴색이 안 좋고 기침과 비염으로 고생해서 1년 내내 몸이 늘어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항상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고 일을 하는데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직장 생활은 물론 사생활까지 불성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환기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현관문까지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힘차게 통하고 방에 담겨있던 먼지가 뿌옇게 올라가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이 먼지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 저녁 정기적으로 자연 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기를 하고부터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느끼면서 커피를 마시고 상쾌한 기분으로 지각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성 비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좋아지고 게다가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몸도 훨씬 가벼워지면서 건강을 되찾아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얼굴 색깔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당신도 환기의 파워를 느껴보세요. 쓰레기나 잡동사니 같은 오래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은 그 자체가 마이너스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쓰레기 등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이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운명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대법칙입니다.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은 버립시다. 당신은 태어날 때
어떤 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때도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버립시다. 예를 들어 방에 먼지가 쌓이고 난잡한 것이 눈에 띌 정도가 되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초조함이 자라고 있고 목욕탕에 곰팡이가 생기고 목욕 물때로 더러워져 있으면 당신의 마음은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극도로 피곤한 상태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기 쉬운 것은 청소력의 오염 제거하기입니다. 30세 독신이었던 남성은 소비자 금융으로부터 5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는 습관이 있었던 그는 불행하게도 구조조정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이자를 갚기 위해서 매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듯 뻔한 카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게 되자 악덕사채업자한테까지 손을 뻗치게 될 정도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어도 건성으로 듣고 지금 바로 돈이 될 만한 이야기는 없느냐고 재촉만 해댔습니다. 하나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여간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나 봅니다.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으면 어쨌든 일주일간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닦으세요. 제 경험상 금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화장실 청소가 좋습니다. 그는 일도 없고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겠어 라고 중얼거리면서도 매일 걸레로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닦았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닦고 있는데 그 공간 전부가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음속이 충만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상황을 겨우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 후 취직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생각했던 것보다 단기간에 부채도 전부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우처럼 장소를 설정하고 범위를 작게 하여 오염을 제거하게 되면 현재 잘 진행되지 않는 원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주변에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해야 할 일이 확실해집니다. 즉 마음속도 정리정돈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해서 빈번하게 심할서를 쓰고 언제 구조조정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37세의 남성으로부터 상담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리정돈의 청소력을 중심으로 어드바이스 했습니다. 우선 회사에 출근하면 아침 일찍 자신의 책상을 정리정돈합니다. 매일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서랍만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서랍을 정리하고 다음 날에는 두 번째 서랍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세 번째 서랍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깨끗하게 정리되어가는 책상을 보면서 그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자기 책상 외의 장소까지 눈을 돌려서 서류를 정리하거나 시간이 날 때에는 사원용 화장실까지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점차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하나 둘씩 보여지고 업무와 관련한 실수도 없어지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경비 삭감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그것이 채택되면서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책상 속을 정리정돈함으로써 산만하기 쉬웠던 그의 마음도 정리되었고 잠재의식 속에 있던 리더로서의 소질이 발휘되었던 것 같습니다. 환기를 함으로써 방 안의 마이너스 에너지로 차있던 공기를 쫓아냈습니다. 쓰레기, 잡동사니 등 불필요한 물건을 버림으로써 과거와는 결별을 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염 제거로 당신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치유했습니다. 정리정돈으로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음으로써 당신 본래의 역할과 방 안의 상쾌한 기분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총정리로 볶은 소금에 의한 안정된 자장을 만들어 봅시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먼저 막소금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5분 정도 프라이팬에 볶아서 수분을 날아가게 합니다. 뜨거워진 소금이 식으면 방 안에 뿌리고 나중에 청소기로 빨아들입니다. 놀랍도록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우선 청소부터 하십시오. 만약 당신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청소를 권하십시오. 그 사람이 청소할 기력이 없다고 하면 당신이 청소를 대신해 주세요. 당신마저도 청소할 기력이 없다면 당장 제가 당신 방을 청소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상쾌하게, 확실하게, 선명한 공간을 매일 만드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청소력을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가장 밑바닥에서도 기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여느 때와는 다른 상쾌함을 느낍니다. 샤워를 하고 창문을 열면 신선한 푸른 하늘과 햇빛이 당신을 감싸줍니다.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아침인가. 이 넘쳐 흐르는 파워는 다시 태어난 것만 같다. 이것은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실천하여 새로 태어난 당신입니다. 시원하게 정리정돈된 방은 당신의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환기를 하고 방의 쓰레기를 버리고 오염을 제거한 것에 의해 본래의 당신을 찾은 것입니다.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청소력입니다. 이 청소력은 주위를 행복하게 합니다. 당신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고 강운을 가져다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골든 룰, 황금 룰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남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법칙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공하면 제공받는다, 주면 받는다 라는 법칙을 의식적이든지 혹은 무의식적이든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 넘치고 있는 것을 이 세상을 위해서 제공하십시오. 주면 줄수록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절대 조건이고 대우주의 법칙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자기 희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으로 해도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주의 번영 에너지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십니까?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과 우주의 번영 에너지를 연결하는 코드가 골든 룰인 남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듯이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플러그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당신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골든 룰이 발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청소력을 실천할 수 있는 감사의 공간 만들기. 준비물은 걸레와 감사합니다입니다. 집의 식탁 테이블이나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탕비실 또는 업무 책상을 감사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호흡법으로 숨을 크게 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편안한 기분이 됩니다. 이때 걸레로 테이블을 위아래로 닦습니다. 좌우로 닦습니다. 마지막 가장자리를 닦습니다. 청소로 몸을 움직이고 말로는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이때 가족이든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감사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내가 감사한 대상에게서 놀라울 만큼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걸레와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 실천 가능하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훨씬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모든 청소에 적용되는 얘기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하면서 청소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주 번영의 에너지로 연결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위를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동시에 주위가 행복해지면서 당신도 행복하게 됩니다. 인간은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기껏해야 3일 정도밖에 지속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청소력은 3일간만 계속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물론 도중에 그만두게 되어도 그것은 휴일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잘 쉬었어. 다시 내일부터 3일간 시작하자. 이런 감각을 잡기 시작하면 의외로 무엇이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작심 3일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청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21일 파워법입니다. 산술적으로 말하면 7이라는 승리, 완전의 숫자의 최소 단위로 무언가를 완성하는 수 3을 곱한 수입니다. 7, 3, 21로 3배 더 강한 행운의 숫자가 됩니다. 마케팅 이론에서는 고객과의 양호한 관계를 쌓을 때 메일이나 DM을 7일 간격으로 3회 보내면 반응률이 높아진다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작심 3일법은 실천할 수 있는 계기이고 37의 21 파워법은 그것을 습관화하는 프로세스로 사용해 보십시오.
저에게 모든 행복을 안겨주는 우주의 번영 에너지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운명이란 당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